자, 지금 시간이 2021년 4월 21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장이 끝났죠? 오후 4시 26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은 두 번째 상단선까지는 못 가고,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윗꼬리가 그래도 꽤 달렸어요. 이 정도면 이제 윗꼬리의 역할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418.58 위는 전부 다 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윗꼬리를 단다고 해도 매수 전략으로 바꿀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을 활용한 매수 전략은 없습니다. 자, 이대로 이번 달을 마감하게 되면 다음 달에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상단선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그럼 또 매도 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 상단선, 요 파란색, 요걸 이제 P5 상단선이라 그러는데 상단선의 위치는 지금 431.4 정도에 위치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달 고가보다 낮은데 이제 상단선이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 못 넘으면 일단 422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못 넘는다 그러면 무조건 422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매도 치면 돼요. 자, 422 정도의 하단선이 만들어져 있는데 만약에 저가가 붕괴된다.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그 다음엔 399까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는 이번 달 저가가 다음 달에 붕괴되면 안 된다는 것만 감안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은 반대로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이죠. 여기 약한 하단선은 빼고 강한 하단선이 이제 430일 정도에 있는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월봉은 418.58 위가 싹 다 매도고 반대로 주봉은 430일 아래가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매도해야 되는 영역에 주봉이 매수해야 되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죠. 자, 주봉에서 매수해야 되는 영역 전체가 월봉으로 봤을 땐 다 매도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이랑 월봉이랑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자, 주봉이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은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430일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의 영역이 이제 매수자가 가져가야 될 예, 영역인 거죠. 지금 일단 매수 영역 안에 들어왔지만 지난주 저가도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매수가 유효한 겁니다. 유효해요. 만약에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다 그러면 430일로 회귀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430일로 가지 않고 지난주 저가를 깼다. 그러면 일단 월봉이 이겼다라고 판단하고 주봉의 매수는 실패했다라고 정의하고 어쨌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봉은 오늘 하단선 여기 있는데 저가 깨지면서 최저가 모드가 발동했죠. 최저가 모드가 발동하면 지난주 저가가 목표가가 됩니다.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여기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서 쭉 횡보하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횡보한 거예요. 이만큼을. 그리고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졌던 저가를 깬 거기 때문에 여기 423.10이 붕괴된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매수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가 목표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내일로 가볼게요. 내일로 가보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들려요. 저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들리죠. 보시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활용하려면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안 됩니다. 오늘 저가 붕괴되면 다시 최저가 모드 연장이니까 지난주 저가까지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전략은 단순해요. 주봉은 매수가 아래에 들어와 있고 월봉은 여전히 매도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려면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주봉의 전저점이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오늘 저가가 내일 붕괴됐다. 그러면 일봉은 계속 최저가 모드가 유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봉의 전봉 저가를 붕괴하려고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일도 매수를 쉬어야 돼요. 문제는 내일도 매수를 쉬었는데 그러면 내일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럼 다음 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하루 가지고 반등을 못하면 주봉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내일 딱 하루만 존재할 거예요. 근데 내일 오늘 저가를 깼다. 아, 그러면 이번 주는 매수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일단 발 빼고 관망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단선과 상단선이 존재해요. 그 상단선을 들 때는 개인이 매도해야죠. 그죠? 상단선에서 밀릴 때는 개인이 매수하면 됩니다. 반대로 하단선을 누를 때는 개인이 매수하면 돼요. 하단선을 누르지 않을 때는 개인이 매도하면 됩니다. 단순한 논리예요. 자, 오늘 주봉의 하단선을 누르고 내려갔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2조 7,112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이러면 못 올라가요. 이렇게 매수하면 외국인이 1조 4,325억 원, 기관이 1조 2,830억 원을 각각 매도했습니다. 오늘 특이한 점은 외국인이 선물을 1조 791억 원 매도를 했어요. 그나마 이게 환매수한 거예요. 오늘 얼마까지 매도했었냐면 잠깐만 볼게요. 1조 5,723억 원까지 매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5천억 원, 무려 5천억 원을 지금 환매한 거예요. 그래서 1조가 남은 거죠. 자, 콜은 55억을 매도하고 풋은 256억을 매수했어요. 풋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이 파생 포지션만 보면 음, 하락에 일단 배팅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를 내일 붕괴하면 일단 주봉의 전봉 저가까지는 붕괴된다고 보고 매수 전략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돼요. 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누적으로 한번 볼게요. 선물은 외국인이 9,774억 매도입니다. 예, 다시 매도 전환했어요. 딱 하루 매수 전환한 거죠. 자, 3월 11일 만기일에 3,615억을 매도 친 거를 시작으로 그 다음날 순매수 하루 전환했다가 매도로 시종일관 지내오다가 4월 20일에 순매수 하루 딱 전환하고 다시 9,774억으로 매도 전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물은 다시 매도 포지션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현물을 볼게요. 이번 달 현물. 이번 달 현물은 자, 개인이 3조 2,662억 원 매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2천억이 추가돼야 되죠. 그러면 3조 4,662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2천억이 그 카카오 블록딜 물량이기 때문에 장외 거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중에 거래된 거랑은 좀 무관하다고 보고 따져보면 3.46조, 3.46조 원을 지금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은 카카오 블록딜 물량이 5천억 정도 되니까 5천억을 빼면 1조 남았습니다. 1조. 그러니까 지금 2조 4천억 원에서 그죠? 2조 4천억 원에서 이제 1조 남았어요. 이제 1조만 외국인이 다 던져주시면 월봉은 올라야 될 이유가 1도 없는 거죠. 1조 남았습니다. 1조.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좋은 상태는 아닌 거죠. 작년 11월 달에는
외국인이 현물을 7.4조 원 샀고요. 선물은 대략 한 5조 원대까지 매수 유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면 12월에 만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선물은 9,700억대 매도고, 그다음에 현물은 1조 원대 매수잖아요. 둘이 퉁치면 없어요, 포지션이. 그쵸? 1조에다가 9,700억을 빼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을 합쳐보면 방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려가야 될 이유도 없지만 올라가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올라가 봐야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선물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 어쨌든 어느 쪽으로 물량을 정리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여기서 현물을 더 정리하면 이제 외국인은 매도 쪽으로 포지션이 전환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감안을 해서 보세요.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를 개인이 7천억을 샀습니다. 7천억. 그리고 외국인은 3,380억을 팔았는데 이것도 일별 매매로 보면요. 4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상황을 보면 개인이 삼성전자를 1.24조 원 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를 5천억, 네이버를 3,594억, 하이닉스를 3,228억 이렇게 샀거든요. 그 다음에 고버스가 이제 1,425억대로 뚝 떨어졌어요. 자, 외국인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를 5,182억 들고 있습니다. 1조 넘었었거든요. 그죠? 1조 2천억까지 갔었나? 하여튼 갔었는데 지금 많이 팔아먹고 5,182억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의미 있는 음, 종목이 없어요. 지금 그나마 많이 산 게 삼성전자였는데 지금 삼성전자 많이 정리했죠. 5,182억이니까요. 굉장히 많이 정리했어요. 5천억만 더 정리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오늘 고버스를 개인이 얼마나 1,400억을 팔았습니다. 2,500억 들고 있었는데 그죠? 1,400억 팔았으니까 2,800억까지 들고 있었네요. 1,400억 남았어요. 하루치 남은 거예요. 오늘 판 거만큼만 하루 더 팔면 이제 고버스도 순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누적으로 고버스를 얼마나 개인이 샀을까요? 한번 조회해 볼게요. 고버스 잠깐만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산 게 5천억인가 봐요. 5천억. 5,098억 고버스를 올해 들어서 매수한 거. 삼성전자는 16조 9천억 원. 삼성전자 우 3조 1천억 원. 그래서 삼성전자만 합쳐서 20조 샀습니다. 20조 올해 들어서. 현대모비스 1.9조, SK하이닉스 1.7조, 현대차 1.5조, LG전자 1.4조, 기아 1.4조, 삼성 SDI 1.3조, SK이노베이션 1.2조, SK바이오팜 1조 이렇게 샀네요. LG화학은 많이 팔아서 이제 7,600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선물을 보겠습니다. 선물도 윗꼬리가 좀 달렸죠. 선물은 420.28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주봉은 여기 보면 상단선 근처까지 갔다 왔어요. 어제 이걸 잠시 봤었거든요. 선물은 상단선 근처까지 갔네? 이러면서 봤었는데 지금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고 아직 전봉 저가는 안 깼어요. 그러니까 아직 주봉은 이제 매수 영역 안에 있다라고 봐야겠죠.
고가를 넘은 건가요? 네, 넘었어요. 자, 이번 주의 핵심은 지난주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예요. 깨느냐 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난주 저가 깨면 이제 월봉이 누르고 내려갈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봉은 매수가 안에 들어와 있다 라고 보시고요. 지난주 저가 깨면 아이고 실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봉으로 가보시면 저가 깨고 하단선이 여기 있는데 그냥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건 이제 최저가 모드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일은 아래가 열리기 때문에 위로도 물론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만 아래로도 열려 있으니까 이건 이제 오늘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지만 오늘 저가 붕괴되면 지난주 저가까지 간다고 봐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아직도 목표가 위에 들어있으니까 이제 볼 거 없고요. 주봉은 매수가 아래에 있으니까 매수 전략 가져갈 수 있는데 저가 27,310원이 붕괴되면 안 됩니다. 27,310원이 붕괴되지 않는 범위 하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봉은 무너졌고요. 아래 열렸죠. 마지막으로 코퍼스. 코퍼스 보시면 이제 감아 올리고 있죠. 감아 올리고 있는데 하단선이 2020원이니까요. 2020원 아래는 계속 매수 영역이 되는 거죠. 오늘 2,000원까지 찍었던 것 같던데 어쨌든 아래꼬리 감고 있어요. 월봉은 계속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봉은 월봉이 끌어올리면서 지금 상단선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건 결국에는 지난주 고가를 넘어야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 고가를 넘지 못하면 다시 밀리는 구조니까 지금 상태에서 신규 매수는 어렵고요.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지난주 고가를 넘으면 홀딩할 수 있는 거죠. 월봉. 와, 오늘 그냥 들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내일은 이제 위가 열려요. 근데 이렇게 들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1조 5천억까지 매도를 쳤으니까 뭐 미친 듯이 고퍼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물을 외국인이 1조 4천억, 기관이 1조 2천억, 그래서 개인이 1조 7천억을 넘게 매수를 했으니까요. 오늘 의미가 꽤 크죠. 왜냐하면 이번 달 4월 달을 딱 봤을 때 어, 개인은 이제 매수로 마감할 확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7거래일이 남겨져 있었지만 이렇게 2.7조를 개인이 매수하게 줬다라는 거는 이제 월말까지 어쨌든 개인에게 현물을 넘기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외국인이 이제 1조 물량을 정리하면 제가 보기에 418대까지는 내려갈 것 같아요. 1조 물량을 정리하면. 그 다음에 1조에서 더 정리하면 이제 418이 아니라 411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개인의 현물만 주로 보세요. 개인의 현물. 개인의 현물은 외국인이 상승을 시켰던 주요 요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물을 정리를 하면 상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상실하게 돼요. 자, 오늘 외국 개인이 1조 7천억을 매수하게 되면서요. 올해 얼마를 샀을까요? 개인이 올해 매수한 금액은 40조가 넘었어요. 40.9조. 드디어 4월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4월 또 안 끝났는데 작년이 47.4조잖아요. 근데 지금 40.9조니까 80, 88조 넘었어요. 그죠? 88조가 넘은 상태입니다. 지금 개인이 매수를 한 게.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드는 생각은 이래요. 상승장이 온다면 어차피 개인이 계속 살 거다. 예, 앞으로 상승장이 와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장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40.9조니까 더 상승한다고 해도 여기서 더 더해지겠죠. 얼마까지 매수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락장으로 전환이 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88조를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어쨌든 88조를 매수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내려가도 개인이 또 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올라가도 사고 내려가도 사게 될 건데, 그러면 이 많은 물량 88조가 넘는 돈을 언제 팔아요? 올라도 안 팔 거고 내려도 안 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이 온다 그러면 저 돈을 88조 원을 다 팔 때까지 내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락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이 안 돼요. 이게 상승이 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저 돈으로 시장을 받쳐주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락이 오게 된다 그러면 어차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야 이 하락이 끝나게 되는데, 매수를 해야 되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다시 재매수해 가지고 상승하는 그런 장을 2000년 이후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이 이렇게 매수하는 장이 2000년 이후엔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상승으로 가면 어차피 개인이 시장에다 돈을 계속 받쳐주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게 하락이 오기 시작하면 저 많은 돈을 다 손절을 해야 외국인과 기관이 올려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도대체 어떤 하락이 오길래 저런 식으로 하는지가 사실 의아하게 느껴져요. 이거는 이제 제가 뭔가를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뭐 2008년도의 하락장이든 아니면 2011년도에 그리스 사태로 생긴 하락장이든, 뭔가 하락이 올 때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매도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락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이 현물을 사고 외국인이 보유한 현물을 외국인 개인한테 넘겨주면 일단 상승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처럼 외국인이 현물 매도에 나서면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